네, 전주혜 의원님. 네, 말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뭐 여당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수사 뭐 내용에 대해서 뭐 자료 요청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그 남부지검장님, 네. 그 성지건설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셨죠? 네. 예. 그래서 관련 지금 종결 처리는 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기소돼서 재판 중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뭐 그때 뭐 그러면은 그것은 현재 그러면 종결은 돼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예. 그럼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예. 그래서 그 성지건설 관련해서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던 법무부인 서평에서 이제 선결 냈는데요. 그때 냈던 피고인들이랑 피의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뭐 기소 여부나 종결 여부, 그리고 종결 시점, 요것을 좀, 예. 네, 자료 제출 요구가 다 끝났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야기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펀드 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검사장님, 중앙지검장님, 지난 6월 24일 날 김재현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관계 고위 인사 실명이 기재된 김재현 작성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압수한 바 있죠.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지난 6월 30일 검사가 윤석호에게 문건 내용을 이렇게 묻습니다. 제갈경배, 윤종규, 홍기석, 박의만, 백승주, 손명수, 김상열, 진양곤, 유학열, 민주당 인사 3명, 국회의원 5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언급된 당사자들이 SPC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억진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문건을 기초로. 그런데 김재현을 상대로 8번 조사를 했는데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이동열, 송상희를 상대로도 단 한 번 묻질 않습니다. 딱 한 번, 지난 6월 30일 날 윤석호를 상대로 일에 확인한 후 그 이후엔 또 추가 확인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문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지 않은 뭐 이유가 있어요? 예,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상황에 대한 거기에 보면 예. HLB 진양곤 여기는 400억 투자한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 남동 발전의 경우에는 옵티머스와 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높습니까? 전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지난 7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일제 편대 현황 자료를 각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억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미 뭐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보아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수천억이 들어갔고 4개 대학교에서도 많은 돈이 또 투자됐어요. 신생펀드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문건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SBS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증언하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자들의 진술도 한번 볼까요? 김재현 대표의 정관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호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재현의 막강한 영향력과 배후 세력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김재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 법조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펀드 상품 담당자는 김재현 대표는 자문단 등 본인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 정황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중앙지검에서는 김재현 등을 상대로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호 이사는 김재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다. 2009년 10월경 성지건설 사건 때문에 옵티머스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신이 해결해 줘서 옵티머스는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술하고 있어요. 다음. 그 뒤에 보면 윤석호 이사는 신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금감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사를 다 막아주거나 잘 넘어가게 해주었다. 지금 로비에 관련된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중앙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신모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분 안에 맞춰주십시오. 이진화 전 행정관과 관련돼서도 한번 볼까요? 윤석호 이사는 이진화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 500만 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원래 그 지분의 원소유자는 윤석호 변호사의 처인 이진화 변호사였는데 이진화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제가 주식을 넘겨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진화 전 행정관 한 차례 참고인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달 동안 참고인 조사 한 번 했어요?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지난 3개월간 단 하나의 내용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자 비로소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과연 이 사건의 실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해서 수사 지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앙지검장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산층과 서민이 큰 피해를 입었고요. 피해 금액이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자산운용사 옵티머스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창업주는 이혁진, 이대 대표는 김재현. 이 경영권이 김재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영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재현은 펀드 문제가 생기자 하자치유 문건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문건을 보면 이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뺏기게끔 여기서 억울하다면서 탄원을 넣었고, 이에 대해서 김재현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펀드 수익자로 참여를 해주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글이 나옵니다. 이혁진은 이 석연치 않은 출국을 함으로써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전제하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원지검장입니다. 네. 법무부는 모든 출입국 기록에 여러 가지를 남기는데 불상의 국가라고 적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불상의 국가. 출국하는 나라가 불상의 국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수사 있을 때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네, 네. 그런데 불상의 국가 이렇게 적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출국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국 국가가 나오지 않고 이혁진의 출입 기록에는 불상의 국가라고 적시됐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수원지검은 이혁진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중지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역시 불상의 국가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검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예. 지금 이혁진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 사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혁진에 대해서는 특경법상의 횡령 혐의의 고소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금감원 수사 의뢰 사건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수원지검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소중지 처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는 이런 수원지검에서 두 개를 하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주 형사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합쳐야만 수사의 속도 빨라지고 또 실체적 진실 규명도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이혁진 씨가 귀국을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혁진 씨가 귀국을 하면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자 그러면 언론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혁진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법정에서 나의 증언이 필요할 것인 만큼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을 검찰이 원한다면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귀국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의 경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PPT 준비됐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혁진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검장님 혹시 오병이어 마켓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 오병이어는 미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혁진 씨 사업체입니다. 저기 보면 연락처도 나오고요,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주소까지 다 나와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본인을 알렉스 리라는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선 지금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미국에 범죄 인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또 관련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소재 확인이라든가 출석 관련된 의사를 타진한 걸로 최근에 그 친척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면 수사팀이 자진교국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했습니까? 직접 연락은 안 됐고 그 관련 친척을 통해서 지금 소재 확인과 더불어서 지금 수사 상황에 관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저렇게 연락처가 다 돼 있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지금 기자들하고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안 했다고요? 친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연락처는 지금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출국 금지가 되기 하루 전날에 출국을 해버렸다. 사실관계 확인됩니까? 출국 금지되기 전날 출국한 게 아니고 출국 금지는 그 사건 처분하면서 입국 시 통보 요청과 더불어서 입국 후 출국 금지를 7월에 했습니다. 그 전날 출국 금지하기 전날 출국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받았어요. 2018년 3월 23일 날 이게 증언을 한 건데 3월 21일 날 출국 금지 등을 요청받았으나 다음 날인 3월 22일 이미 불상의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곧 출국 금지할 테니 출국을 해라. 이렇게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혼자 했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한 가지 불상의 국가라고 적시가 됐다. 왜 불상의 국가일까? 이거는 대통령 전용기 등을 통해서 몰래 나간 것 아닌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 이런 의혹이 계속 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철저한 인사검증, 부패와 비리 감시가 민정수석실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이 민정수석실이 권력형 비리 의혹 사태의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큰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예. 네. 자, 이진아 변호사 직접 불러서 조사했습니까? 예. 신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수사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이었죠? 왜냐면 언론 보도에 참고인이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특정인이 수사 대상인지 수사 여부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서 계속해서 참고인이라고 되풀이해서 반복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회사로 알려진 셉틸리온의 주식 50%를 소유한 대주주이고요. 또 옵티머스 주식 9.8%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에 대한 수사 여부라든가 수사 상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런 감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인이었다는 거 부인하지 않으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에 대한 수사 여부라든가 수사 상황은 여기서 말씀드린 부적절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혹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검사장님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또 참담한 요즘 사건에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인펀드 사건은 1조 6천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옵티머스는 5천억입니다. 엄청난 국민들의 그
돈이 이 사기꾼들 손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중앙지검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저희가 기소한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 재산 동결 등 최선의 노력을 그 다하고 찾아집니까 이게? 못 찾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 두 펀드 사기 사건이 로비로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라인 펀드만 해도 피해액이 1조 6천억인데 이미 작년 5월부터 금융권에서는 이게 벌써 부실 문제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주인 김봉현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작년 5월 말이죠. 5월 26일하고 6월 5일 주고받은 문자 보면 금감은 청와대 민정, 정무 전부 다 자기 손에 다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부 수사한 내용이 나온 게 금감원에서 청와대 파견된 행정관은 4,900만 원으로 이미 1심 4년 선고받고 구속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5천만 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진술했죠.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성공했다, 로비가. 왜? 금감원에서 작년 10월 달에서 겨우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 검사하고 나서 발표를 안 해요. 그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올 2월 달에 했어야 겨우 중간 발표를 합니다. 응? 근데 그 당시 초기에 좀 대응이 빨랐으면 국민들에게 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감원에서 청와대 파견된 공무원, 행정관, 그 당시에 우리 최강욱 공기강 비서관이죠. 그것을 감찰을 했는데도 무혐의로 덮어줬다고. 저는 이것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로비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직 정무 민정에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범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다 도피 중이죠. 거기 우리 남부지검 지검장님, 네. 지금 그 2천억 투자받았던 에스모 이모 회장, 또 2,500억 투자받았던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씨 다 도피 중이죠. 예? 지금 잡으려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곤란한데 아니, 도피한 범죄자 어쨌든 지금 지금 잡고 있느냐고 수사는 물어보는데 예 계속- 아니요만 해주세요. 수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해줬냐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대검에서 올해 1월 17일 날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주일 후에 1월 24일 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을 폐지를 시켜버려요. 정말 절묘합니다. 예? 로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 대검에서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에 사건 배정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법무부에서 조직을 폐쇄시켜버려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 6부에다 배정을 했는데 그때 담당 직원이 검사가 5명이래요. 그 이후에 대검 총장이 추가로 배정을 해서 4명 추가하고 법무부에서 2명에서 진짜 11명 하고 있다는 제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로비의 결과다 저는 보고 있고, 세 번째, 그 당시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 이정환 차장은 대구로 자천시켰고 당시 남부지검장은 사표 받았죠? 사표 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최근에 8월 달에 오셨죠? 8월 11일 같습니다. 그 우리 윤석열 장모 의정부에서 윤석열 장모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공을 인정받은 겁니까? 남부지검장으로 오셨어요. 영전했어요. 저는 수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 깔아뭉개고 있던 오현철 조사 1부장이 남부지검 2차장으로 가서 이 사건을 맡았어요. 저는 수사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이 시인을 했어요. 뭘 시인을 했느냐?
구속된 이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또 들고 나왔어요. 지난 채널A 사건 봤잖아요. 예? 채널A 사건의 금원유착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옥중 편지, 구속되어 있는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 들고 나와가지고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 피의자 옥중 편지가 내용이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구속된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들고 나와서 언론에 흘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또 화답하죠. 즉시 감찰해라. 감찰하고 어제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준 수사지휘권 비슷한 거예요. 예? 윤석열 총장 연루된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 지시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 피 같은 돈이 사라진 이 금융 사기 사건,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잖아요.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미애 장관이 올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사기 피의자를 협의해가지고 사기 피의자하고 협의해서 구속된 사기 피의자 그 옥중에서 편지 쓴 게 수사 기법입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 한 말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저는 옥중 편지를 예? 써서 수사기법이랑 그 사기 피의자 말을 듣고 보세요. 강기정 전 수석도 법정에서 5천만 원 줬다고 할 때는 사기꾼이라고 하다가 그 또 옥중 편지를 보고서는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 5천만 원 받았다는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이 사기 피의자 옥중 편지 쓰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수사한다고 정말 우리 검찰 조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이 잘 보여서 출세할지 몰라도 1조 6천억, 5천억 같은 돈을 잊어가는 거죠. 그 국민들을 시작하는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검장이 답변하면 이제 많이 가지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검찰이 바르게 수사하라는 취지에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검장님 돈 2천만 원만 떼렸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국민들 돈이 2조가 넘는 게 지금 날라갔어요. 그렇게 태평합니까? 구속된 피의자 편지 하나 들고 나와서 장난이나 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남부지검장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와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앉아 있는 검사장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마치 없고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이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오전에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뭡니까? 예컨대 유상범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그게
조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확인 절차,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타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시면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추미애 장관 와서 4번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들어보시죠. 훨씬 위원장님, 나았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제 시간이에요. 그 제가 판단을 해서 검사장들이 과거보다 많이 무능한 사람들이 다 왔고 검사들도 무능한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가 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걸 갖고 위원장이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욕입니까? 그렇지. 그게 모욕이에요? 예? 아 지금 국민들이 라임과 옵티머스로 2조 원 이상 피해를 봤어요. 그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피눈물이 지금 2조 천억이 날아갔는데 그걸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군데요? 의원이 한 이야기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국민들 돈이 2조 천억이 날아갔는데 검찰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무능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원이 걱정하는 질타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께서? 그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예? 정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 책임자 아닙니까? 소병철 의원님 의사 진행 예?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저는요. 잠깐 제 시간입니다. 예, 제 시간이에요. 남아 있으니까 끝나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 의원님 제 시간이에요. 저는요. 라임 사건에 1조 6천억, 옵티머스에 5천억, 2조 천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이 국민들 돈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사기꾼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어가지고 범죄자를 잡아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도 물어봤어요. 보상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내가 검사들이 예? 앞에 수사 잘 하던 사람들 인사로 다 자천시켰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온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무능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정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검찰에 지적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검찰한테 지적한 이야기를 왜 위원장님이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검찰에서 제대로 잘하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국정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말하지 말라고 국정감사하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예? 모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돈 1,000만 원만 여러분 네. 국민의힘 전 주회 의원입니다. 검사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앙지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춘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방금 하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그 하자치유 문건에 대해서 문건 수사 확인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하자치유 문건은 올 6월에서 7월쯤에 확인했다고 지금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검에 보고했습니까? 대검에 필요한 절차는 필요한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검의 통상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고를 계속 해야 아니 되겠습니다. 하자치유 문건을 대검에 보고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부 보고 문건에 대해서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유, 그걸 말을 못하죠. 했다 안 했다 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보고됐느냐 여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론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에는 보고하셨습니까? 법무부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문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 이제 문건 수사 확인 중이라는 거 그러면은 수사의 대상이다, 수사에 의향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건을 포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의혹 제기라든가 전반적인 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예, 살펴보시겠다. 앞으로 이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이현재 전 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이런 분들의 실명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문단의 역할을 보면 이현재 전 부총리는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태국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를 투자 연결했다. 그 양호 전 은행장은 옵티머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용 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을 중개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 만나서 봉현 물류단지 인허가를 문의했고 옵티머스 관계자 검찰 수사를 장문했다. 그리고 김진훈 전 이사장은 옵티머스 고문으로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 중개, 이런 것을 했다는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런 하자 치유 문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자 그 단독 기사입니다만 그 이재명 지사와 최종욱 총장의 회동 후 사흘 뒤에 경기도 옵티머스 물류 사업 협조 공문 발송됐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검사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전주현의 말씀처럼 이런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특정 인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사 대상인지 수사본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트러스트 올이라고 그 옵티머스가 이제 투자한 이런 그 유령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올 2월에서 5월까지 그 이낙연 그 대표의 당시 그 선거 후보실에 복합기 46만 원 대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지 여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언론 보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중앙지검이 그 성지 건설 관련해서 남부지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이제 밝혔고, 당시 남부지검 부실 수사에서 최 전 총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서평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거 사실입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사건, 그 옵티머스 사건은 언제 그 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습니까? 사건 접수가 언제 됐죠? 모 증권사의 옵티머스에 대한 고발 사건이 6월 19일 날 접수됐습니다. 6월에 접수됐어요. 6월 19일 날 접수됐습니다. 6월 19일에 접수돼서 현재까지 지금 그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렇게 관련 기사를 보면,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이진아 전 이제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자 신문을 보면 이게 여기에 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추천으로 좀 청와대 근무를 했다. 이제 이런 진술도 좀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확인이 어려운 건가요? 네, 제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상황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또 여기 이런 그 뭐 여러분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다. 이것도 뭐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한 사모펀드 사기가 아니다. 지금 이 나오는 하자치유 문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6월에 됐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당시 근데 대검에서는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중앙지검장이 그 중앙지검에서 하겠다고 해서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에서 조사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원래 이 사건은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9일 날 네. 모 증권사가 고발한 사건이 저희 접수가 됐고 그 대검에서 어떤 취지로 사건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감원 수사원의 사건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대검에서 저희한테 보냈는데요. 어떤 경위로 대검에서 저희한테 보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 중앙지검의 배당 경위를 제가 알지 못한다는 네.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통상은 근데 이런 것은 그 경제범죄 형사부나 이런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당시 수사 여건을 고려하면 조사 일부에 배당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이제 경제범죄 형사부로 이제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배당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부실 수사 이제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인들의 또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권력 게이트고 지금 중앙지검이 부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 관계에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걸 특검을 하느냐, 뭐 특수본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이후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아직도 충격입니다. 수사가 이렇게 예전에 독재 정권 때 공안 사건들 할 때 뭐 조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건 정말 옛날 얘기 아닙니까? 거의 임진왜란 때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금 그 공안 사건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정치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전체 검사들 중에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2,000명 검사가 다 이렇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설마? 저 특수하게 훈련받고 특수하게 뭔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길이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검찰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런 사건을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한다.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많아요. 문제는 이거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휘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특검이니 뭐 이런 방식보다 정말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이 검찰 내부에 관련된 일이라도 이번에 내부에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바뀌었다 이런 걸 이번에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검찰만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신뢰 그 과정에 생기는 사회적 분열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어요 많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한 거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뭐 기존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요. 우리 서울중앙지검장님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개요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KBS 시사기획 창에 보면 입법 로비 사건에 대한 보도가 2주째 나왔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내용? 중앙지검장님, 예. 제가 오전 중에도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옵티머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고 5천억의 피해를 발생한 그 대한민국의 금융 사모펀드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신생 그 사모펀드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공공기관, 뭐 대기업, 또 학교 이런 데를 투자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뭔가 외부의 힘이 작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그 로비 의혹의 진술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전 중에 제가 그 로비와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그 윤석호 이사의 진술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NH투자증권 두 번째 실사가 있기 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김재현으로부터 NH투자증권 정영채와 딜을 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약을 다 쳐놨다는 말을 했었다. 누가 봐도 이게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고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오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들이 특혜 펀드니까 NH투자증권에서 절대 먼저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펀드가 터지면 NH도 죽고 500억 이상 판매한 지점장들도 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지금 NH투자증권 이 특혜와 관련돼서 그 조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수사 착수는 안 했죠. 특정 기관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뭐 더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NH투자증권은 이런 로비 의혹에 대해서 전혀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많은 로비가 일어났는데 지난 3개월간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에서도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렸던 것으로 아는데 3개월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검사를 증원한다, 뭐 수사팀을 보강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성영 중앙지검장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주어야 되는지 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검사장님, 미안합니다. 중앙지검장님, 지금 원래는 매주 한 번, 매주 1회 그 총장 정기 면담을 했었죠. 예, 면담복을 드렸습니다. 예, 면담 보고서 가지고서 면담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면담을 안 했습니까? 정기 면담을?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죠. 7월부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그게 아마 소위 검언 누착 사건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안 한 건가요? 특정 사건이라기보다는 총장님께서 면담을 안 하고, 아니 그때 아니, 그건 얘기해도 되잖아. 수사가 아니니까. 맞죠? 시기는 그 무렵인데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검의 면담 보고서 작성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면담 보고서 때는 중요 수사 상황 가지고 면담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면담을 안 하니까 그 이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따로 면담 보고서를 보낸 적이 없겠네. 아닙니다. 굳이 꼭 면담 보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총장께서 관련 해당 부서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였고, 저희가 매주 관련 수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압수된 하자 치유 문건, 또 그 투자자 현황 자료, 이런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별도로 대검에 보고한 적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취지를 포함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통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남부지검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뇌물을 남부검사장님 네.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돈을 받은 경위 돈을 간 경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뭐 뇌물이다 뭐다 자꾸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듯한 질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한테 지금 돈을 교부한 게 김봉현 회장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사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이 아니라는 말이 많아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야당 정치인이 받은 돈이 지금 자문료로 해서 계좌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현금으로 준 겁니까? 그 부분도 수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가져가라고 하나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속 언론에 이미 그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좌 추적하고 하는 수사는 계속 계좌 추적을 하고 관련자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핵심 관련자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서 조금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좌 추적과 같은 필요한 수사는 다 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하는 조수진 의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먼저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이 한층 관심을 끄는 것은 의혹의 한복판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의혹 사건, 쉽게 말해서 게이트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시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진아 행정관입니다. 변호사죠. 그리고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이때 돌려놓고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작년 10월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조국 펀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이것 때문에 펀드로 홍역을 칠 때예요. 그런데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50%나 보유한 대주주라는 겁니다. 또 배우자인 윤석호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와대에 들어간 지 월 500만 원 받던 옵티머스 그 월급이 3배인 1,500만 원으로 뛰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배우자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맡았던 역할이 금감원과 검찰 조사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펀드를 감독해야 될 금감원 그리고 이 사건의 의혹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검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 올렸지만 그 특정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이진아 행정관을 청와대에 작년 10월에 들여보내는가? 이것도 언론에서 관심사겠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진아 행정관이 검찰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동일한 사건에 변호인을 같이 했던 사이고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 서면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 올리지만 특정인에 대한 수사 대상인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나오고 그 밑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금감원과 검찰 조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펀드 하자 치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라는 SBS의 공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문건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으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언제죠?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올해 7월쯤에 받았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 한참 전 아닙니까?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수의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네, 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하자치유 문건도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문건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현재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문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건의 작성 경위 수사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익자로 일부 혐의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겁니다. 수사하고 계시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서가 거론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허위 문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이네요. 장관님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다. 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금 답변과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자, 여당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검찰이 여당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네. 누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특정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검찰이 여당의 산하기관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변인이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당의 원내대표가 전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발언 자체가 검찰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돼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김봉현 편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른바 김봉현 편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 그런데 야당만 과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세간의 의혹입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통신영장, 계좌추장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었고 송삼인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했고 검찰총장은 출산 수사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남부지검장님. 네, 예,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그 야권 정치인도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라임과 관련해서 검사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법무부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라임 옥중 편지 관련해서 감찰을 했죠? 네. 그 감찰을 할 때 남부지검도 감찰을 받았나요? 저희는 자료 협조를 했습니다. 자료 협조했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 법무부에서 성명 낸 거 알고 계시죠, 검사장님? 그죠?
그걸 뭐 다 검사들은 다 보셨을 건데 어제 그 법무부 성명을 보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금품 수수 비위, 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이런 거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아까 야당 정치인 수사하고 있다고 했고, 검사 로비 관련해서는 그 편지가 공개된 10월 16일에 처음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성명은 이게 좀 거짓말이라고. 제가 네? 그것에서 판단하기 거기다가 어렵고요.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오전에 우리 남부지검장이 답변하신 거 보고 제가 어제 그 성명하고 맞춰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다가 어제 법무부 성명을 보면 검찰총장은 야당 정치인하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 지휘를 하지 마라 했다. 수사를 하지 마라고 지휘했다. 뭐 이렇게 성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를 지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 수사하지 말라 했는데 남부지검이 알아서 수사한 겁니까 이때까지? 그것도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남부지검장 뭐 한테 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지검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어제 법무부 발표 성명을 보면 이 법무부 성명이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왜 이렇게 허위 사실을 발표했을까요? 법무부에도 뛰어난 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견해보다는 어쨌든 5월 달에 총장님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면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가 벌써 이게 옥중에서 사기 범죄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지금 정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허위 사실을 성명서로 발표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차피 이 수사는 검찰이든 법무부든 다 손을 떼야 되겠다. 특검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하는 것이 그나마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겠나. 아까 제가 오전 질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 피 같은 돈 2조 1천억이 날아간 옵티머스 사건하고 라임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정치 게임을 가지고 법무부가 허위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마당에 이 법무부가 허위 성명서 발표한 거는 아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우리 중앙지검장께도 한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게 옵티머스 사건이 원래 제가 언론 보도라든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대검에서는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다가 맡기려고 했는데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요청을 해서 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존경하는 윤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원래 그 모 증권사에서 저희한테 고발이 6월 19일에 들어왔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그 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요청했습니까? 옵티머스 사건? 대검에서 그런 경위 예. 어떤 경위가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왜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을 안 하고 조사부에 배당했죠? 당시 저희 청 여건이 예. 조사 일부에 배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어떤 여건이죠? 반부패 1, 2부는 현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제병 형사부는 또 삼받은 현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반부패부는 조국 사건 공소 유지되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답변이. 예? 예, 반부패 맞습니까? 조국 사건 공소유지, 조국 전 장관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근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인사 때 조국 장관 공판 유지하는 핵심 실무자를 통령지청으로 자천시켰잖아요.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이 접수는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그렇게 논리가 안 맞는 일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남부지검장님 한 가지 확인을 못한 게 있는데 지금 2천억, 2,500억 이렇게 투자 받은 사람들이 다 도피 중이죠. 그 중에서 김영홍 씨는
필리핀에 도피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려졌어요. 근데 범죄인 인도 청구는 지금 하셨습니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답변하실 겁니까? 그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답변 주세요. 네. 예. 그 아까 그 중앙검사장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반부패 A팀에서는 그 올 6월 당시에는 채널 A 사건 좀 수사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반부패 2부에서는 예. 대부분의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아, 그래요? 공소기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채널 A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했나요? 채널 A는 형사 1부에서 형사 수사하고 일부요?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뭐 계속 이제 그 좀 뭐 권력 비호 수사 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좀 화면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거의 지금 뭐 함흥차사 꼴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2017년 10월 11일에 그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이 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고 여기 그 송병기 그 씨의 그 수첩을 보면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 요청인데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 2단계로 공약 협의, 그리고 또 불출마 회유, 또 하명 수사, 그리고 급기야는 단독 공천을 해서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이런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올 초에 그 뭐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그 중앙지검장은 그 결재를 거부해서 결국은 2차장 정결로 기소가 이루어졌죠. 예, 당시 예. 저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종석 그 실장은 올 1월에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이후는 지금 아무런 그 수사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전주 의원님 말씀처럼 그 후에도 1월 이후에도 다수의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고요. 예. 관련 강제 수사도 했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현재 혹시 뭐 불기소 처분 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아직은 종료 안 된 걸로. 그럼 언제 정도 뭐 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가 아니라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 1월 뭐 올 연말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동부지검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있었던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예. 그 국무이탈 의혹 사건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그 화면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불기소 결정은 혹시 검사장님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부실한 불기소 결정문 처음 봤습니다. 이게 보면요. 예, 화면 보겠습니다. 이 다음 거. 예. 일단은 이 1번 그냥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이제 5번까지 돼 있는데요. 그 인정 사실은 3번에서 끝납니다. 그냥 정기 휴가 사용 안내. 지금 이렇게만 끝나요. 그래서 과연 누가 언제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것이 수사 내용에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게 이제 6월 21일 날 그 통화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원 반장이 그 선임 병장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병가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제 휴가 신청 시점 신청 이걸 그래서 정기 휴가 사용 안내를 했으니까 예. 휴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도 인정 사실에도 없어요. 그럼 불기소장 뭐 간략히 쓰느라고 그랬고요. 예. 서일병이 보좌관 통해서 병가가 아니고 그럼 개인 연가를 4일 쓰겠다 이렇게 신청이 된 겁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그걸 지원장교한테 했어요? 예. 지원장교는 승인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승인권자한테 그럼 지원장교가 또 6월 14일도 물어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물어보고 그러면 지원장교가 그러면 다시 연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장교가 서일병한테 전화해서 며칠 날 너는 병가는 안 되고
연가를 사용해서 언제 들어오라 이런 전화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예. 그 검사장 얘기를 들어봐도 예. 이게 총체적 부실 수사인 게요. 예.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보좌관이 지원 장교한테 그냥 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지원 장교는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승인권자에게 물어보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실 수사라고 지금 그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보인다는 거고요. 지역대장이 승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만 더 쓰겠어. 네. 지원 5번인데요, 이게. 지원 장교는 21일에 서일병에게 정기 휴가 사용 승인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언론에 보면 서일병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하고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 그럼 6월 21일에 서일병하고 지원 장교하고 통화한 것이 디지털 포렌식에 나와요?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그 통화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보면 잠깐 일단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원 장교는 디지털 포렌식 본인의 것을 통화를 그 내역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지원 장교는 6월 25일에서 처음으로 서일병하고 통화했다 분명히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 제출을 했어요. 예, 예. 6월 21일에는 양쪽 다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통화 기록이 없다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알렸다고 지금 이렇게 엉터리 수사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그 지원 엉터리 수사 결과라는 거 굉장히 과하신 표현이시고요. 지원 장교가 사회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1, 2, 3, 4회가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3회 진술이 사건 관계자들 진술하고 일치를 하고 그때 보면 자기가 서일병한테 4일 연가를 쓰라고 전화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포렌식 부분은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웁니다. 지우고 4일 진술을 이제 번복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지인의 핸드폰을 저희가 포렌식하면서 왜 4회 때 진술을 번복을 하고 이걸 어떻게 책을 모면하는 게 다 나와서 저희가 3회 진술을 선택을 한 겁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양자의 진술이 다를 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서일병이 본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서일병 핸드폰 포렌식에 6월 21일에 지원 장교랑 통화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하셨죠? 예, 예. 분명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건 통화를 안 한 겁니다. 그거는 통화를 안 한 거고요. 아니 그 당시 그리고 포렌식이 안 나왔대서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 다음에 6월 그러면 그 지원 장교가 개인적으로 제출한 포렌식 예. 거기에 분명히 뭐 지우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검찰에서 이미 제출 받아서 포렌식을 하십시오. 포렌식을 해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미 그래서- 지워져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 포렌식을 저도 변호사 생활 해봤습니다. 포렌식으로는 웬만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21일에 서일병과 지원 장교의 통화 내역이 없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 그 승인했다는 그런 네, 통보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실 수사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지검의 이 수사는 봐주기 수사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저는 겁니다. 봐주기 수사 이런 데 동의하기 어렵고요. 분명히 그 지원 장교는 20일 날 자기가 3회 진술해서 통화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을 자기 번복했잖아요. 예? 말을 번복했잖아요. 번복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포렌식 결과를 갖고 한 거고 포렌식 결과가 예. 그 통화 내역이 안 나왔다 해서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통화 내역이 없으면 안 나는 거지. 검찰이 아니 오래된 거에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예. 객관적 자료가 항상 뒷받침돼야 된다. 이것은 네, 당연한 정리-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워진 거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서일병 그 포렌식이 없지 않습니까? 서일병- 서일병 포렌식 결과에 없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미 지나서 없는 걸 아니 서일병 포렌식 6월 21일에 통화 내역이 없으면 그게 통화를 안 한 거지. 아니, 그게 그런 건 가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21일 날 보면 지원 장교의 그 업무 일지에 서일병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치를 안 해서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분명히 포렌식 결과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서일병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결과다. 네, 맞춰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지검장님, 예. 야당에게 조금 섭섭하세요?
우리 지검장님이 수사 지휘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예. 좀 편파적이다. 예. 어? 좀 너무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좀 섭섭하세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검사장님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동문이고 또 청와대 같이 일했다는 걸 넘어서 아무리 우리 이성윤 지검장께서 선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지검장님이 보여주신 모습들 또 주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신의 싹이 검찰국장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조국 사건 윤석열 배제 수사팀 만들자. 그거를 김호수 강남일 라인하고 이성윤 한동훈 라인에서 얘기한 거. 이게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해 충돌이 있어서 배제돼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성윤 지검장께서 야당이라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 이게 무슨 일로 이렇게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하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속삭이는 게 하극상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불신이 쌓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의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그 밑에 참모들이 모두 기소하자고 했어요. 이 보십시오. 1월 13일 날 기소 의견 보고를 받는데 열흘 동안 방치를 하고 1월 22일 날 여기 PPT 보시면 쭉 보시면 기소 지시를 받고 또 참모들이 가서 기소하자 얘기를 해도 퇴근해 버렸어요. 맞죠? 퇴근은 그다음에 아니고요. 다시 사무실 다시 들어오셨죠. 들어왔습니다. 퇴근하시다가. 그다음 23일 날은 또 검찰총장이 세 번째 지시를 했는데 또 거부했는데 또 참모 우리 송 차장이 정결로 기소했어요. 30분에 자천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으로 중앙지검장한테 기소해라. 이거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 참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검찰총장이 지시한다. 그거는 중앙지검장이 막아줘야죠. 근데 참모들이 전부 기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열흘 동안 방치하고 이런 모습에서 사실은 중앙지검장은 정말 권력의 편에서 수사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불신이 쌓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넘어가보죠. 이 울산시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란 말이죠. 13명을 이제 기소를 하는데 이것도 신봉수 2차장,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 30명의 수사팀이 중앙지검장한테 가서 설득을 했어요. 보십시오. 오른쪽에 28일 오전 11시, 2시 7분, 2시 13분, 3시 57분, 4시 18분 이 2시간 40분 동안 참모들이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당일 밤에 추미애 장관이 사건 처리 절차 조심해라 이런 공문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하고 직통으로 무슨 꿍꿍이 하나? 이런 의심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자, 결국은 이 기소 주장하던 이 신봉수 2차장 비롯해가 수사지휘부 전체가 지방 발령되고 심지어는 공소를 유지해야 될 검사는 통영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도 공소 유지한다고 10시간을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 중앙지검장님은 왜 이렇게 권력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나 이런 사건이 들지 않겠어요? 생각이 역지사지가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활용점점이 한동훈 소위 말하는 검은유세 사건 이게 아시겠지만은 중앙지법에서 이 압수수색 위법하다. 그래서 무효 처리까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독직 폭행 사건이 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도 무시하고 또 언론에 의하면은 우리 김영대 고검장님한테 고성을 질렀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한테 와서 고성을 지르고 우리 감찰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기사들을 막 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감찰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되고 끝납니까? 있습니다. 결과는 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시고요.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성현 지검장님, 1년에 이 우리 검찰국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억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검장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도 이거 주무르고 있다가 또 편파적으로 수사 결과 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정치적 사건에 이거 또 기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에 맡겨서도 안 되고 이성윤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하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앞으로 수사에 대한 각오 또 이런 일련의 부분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검장님께서 국회에서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존경하는 정재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국장 시절에 있었던 수사팀 배제 문제는 저희와 대검 간의 내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였고요. 다만 그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후에 울산 사건이나 최강욱 비서관 사건에 관해서는 언론에는 기소를 반대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언론을 보시면 제가 기소를 반대한 게 아니고 적어도 피의자나 이런 사람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것보다는 피의자의 충분한 얘기를 들은 후에 처리를 하자는 취지의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걸 기소 반대로 언론이 나왔는데요. 저는 기소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검장실에 찾아가서 윽박지를 그소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고검장님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 끝난 후에 해주십시오 건의를 드렸고요. 오히려 고검장님이 저를 이래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에 검사로 인간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공격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참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고 옵티머스는 좀 특검하죠. 옵티머스도 말씀할 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정한 수사 이길 거라고 이상입니다. 예, 백혜련 간사님, 잘 짜여진 시나리오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것은 오늘 제가 회의장에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중앙검사장님, 예,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왜 수사 안 합니까? 일체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추 장관은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하면서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나경원 전 의원 사건 워딩을 말씀드릴까요? 사건을 봐주게 한다.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성윤 검사장을. 왜 이래요? 왜 봐주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요?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성윤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 최측근으로 불리는데 장관은 최측근 검사장이 사건을 봐주게 한다.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성윤 검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그러고 도대체 법무부 장관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래 엇박자를 내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요. 예? 오늘도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 주어가 되겠죠.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건을 봐주게 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거예요. 예? 이 도대체 앞에서는 못 믿겠다 그러고 뒤에서는 뭔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남부검사장님. 네. 마찬가지거든요. 남부검사장님 지금 야권 정치인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도 했습니까?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물적 처분도 몇 개 했습니다. 예, 압수수색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부검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면요. 예?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지휘권 발동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색이 법무부라는 데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보고받은 주체하고 수사 주체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누가 수사받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나요? 남부지검장이 수사하나요? 이 사건 누가 하나요? 남부지검장이. 예? 이 사건 수사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저 수사 지문을 봐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지금 라임 자산 운영은 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대체 꼬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이 이제 문건 한번 보세요. 보고받은 거는 윤석열로 보이는데 수사 안 하는 거는 그럼 누굽니까? 윤석열이 수사 안 합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 완전히 추미애 장관 자기 정치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 이게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지금 만든 문건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 중앙지검장님. 예. 그 나경원 전 의원 사건 형사 1부에서 7부로 왜 갑자기 재배당을 했죠? 당시 직제 개편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9월 14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사의 의지를 본 적이 없다. 14일 날 이야기하니까 오비일약인지 몰라도 15일 날 갑자기 형사 1부에서 7부로 가고 그로부터 6일 뒤에 7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하니까 다 기각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발부가 일부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성윤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이성윤 검사장이 추 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재배당과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가 가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그런 의원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일체에 고려 없이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천하의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불린다는 이성윤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우리 박순철 검사장, 이런 분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추 장관도 못 믿겠다 그러고 국민들도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는 기왕의 법무부 장관도 두 검사장을 못 믿겠다고 하니 특검 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두 분 다 손을 떼세요 이제.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첫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KBS에 허위 녹취록 보도를 흘려서 오보하게 만든 사람,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의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두 사람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보도 시점까지 상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녹취록에는 그 비슷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둘째, MBC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없는 사실 지어낸 조작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이것도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셋째,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고요. 고소 사실을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으면서도 변호사가 공개할 때까지 이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소사실 유출 수사 담당인데도 수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번 옵티머스 사건, 이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KBS 관련한 부분은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 중에 있고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은 서울 북부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이 관여를 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선 지검장이 그 국회에서 또 국민의 합의로 특검을 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의 특별수사라든지 어떤 수사의 가장 큰 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묻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 장관 아들 군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입장 받아쓰기만 했고요. 또 국민 앞에서 27번이나 거짓말했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김모 대위와 서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서 씨의 진술만 채택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패싱됐다는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최소한 면죄부를 주려면은 휴가 기간이 정확히 이렇다, 근거가 이것이다, 이거라도 밝혔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진술 부분은 뭐 서일병하고 지원장교 단독으로 대립되는 진술을 가지고 저희가 뭐 취사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원장교가 처음에는 보좌관 진술을 안 했다가 2회 때 사회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슈화되면서 보좌관하고 1회 통화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좌관이 3회 진술했다고 먼저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지원장교가 3회 진술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진술이 굉장히 번복이 되는데, 그 3회 진술이 사건 관계자 진술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진술을 갖고 증거 판단을 한 것이지, 저희가 편의적으로 뭐 그 사람의 진술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검찰총장 패싱 부분은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혹시 압수수색에 대해서 총장님께 보고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는데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총장님께 직접 보강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대검하고 처리 과정에서 조율을 하는데 몇 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그 증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보고서만 보냈다가 그다음에 조서 포렌식 결과를 다 보내서 최종적으로 대검에서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박영수 때문에,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상급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낸 것, 이거는 청탁 지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법률과 금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밝히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한 기자의 망징편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망징은 망할 징조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법무총장이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검찰, 그러나 실력 있는 검찰을 원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성윤 지검장님, 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아마 힘이 세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우리 이성윤 지검장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검찰 개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뭐 검찰이 그렇게 못 해왔습니까?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검찰이 저는 개혁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엄정하게 권력의 중립적인 자세로 권력 비리도 처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를 척결하고 그런 게 저는 제대로 된 검찰이 개혁된 모습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 주면서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를 해라. 저는 그 말이 정말 참 멋진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고검장님부터 우리 중앙의 전부 지검장님들 아닙니까? 정말 검찰 출신 검찰에 들어오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지금 다 계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 지금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합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스, 아니다, 예스,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지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가 뭐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2조가 넘는 돈 피해를 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진술 과정이라든지 수사가 어떻게 깔아뭉개고 있는 중에도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여당 정치인들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했던 분들 이런 분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갑자기 바빠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기 피의자 재소자죠. 재소자인데 사기 피의자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쓰니 그걸 갖고 얼씨구나 좋다. 우리 여당 정치인들 전부 같이 거들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 지휘권 또 발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난번 채널A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그지없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로서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사실상 총장 정도의 위상에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윤한영 의원님의 지적은 자제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임 옵티머스도 아까도 제가 오전 질의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피해를 본 국민의 문제예요. 그 국민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이 문재인 정부 특기대로 세금으로 또 갚아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세금으로 갚아줄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권력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질의 보충 질의할 때 우리 남부지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봤는데 정리해 주셔야 게 있어서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인터폴 적색 수배 중입니다. 문재인 인도 청구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잡혀야지만 검거가 돼야지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필리핀에서 범죄 도박한 벌리고 있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이혁철 씨 문재인 인도 청구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이 2,500원을 먹고 나간 사람인데. 예. 지금 이제 적색 수배는 되어 있고 검거가 되면 인도 그러면 문재인 인도 청구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필리핀에서 도박하고 있는 다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부검사장님.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아까 그 추장관 아들 그 사건 이제 관련해서는 6월 21일에 그 서일병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지원 장교하고 통화 내역은 뭐 없었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휴가증이 이제 발급이 바로 안 됐어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서일병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니, 서울방 그거는 이제 아까 충분히 그거는 해명을 제가 하셨 조금 설명을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주셨고요. 아니 시간 이제- 관계상 예, 예, 예.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휴가증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갈 때는 휴가증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휴가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그러니까 이번에 그 24일에서 27일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가증을 바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서는 그 부분은 뭐 조사에 포함은 안 돼 있었습니까? 예, 그 예. 부분은 예, 포함 안 됐던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남부지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오늘 신문인데요. 그 이제 라임과 관련해서 뭐 그 김봉현 씨가 그 쓴 편지에 나오는 이 뭐 야권 관계인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남부지검은 대검에 그 내용을 보고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연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이 기사 내용은? 그러니까 5월에 이러한 그 영장, 통신 연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해 왔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라임 수사를 막은 적이 있습니까? 아시는 한도에서 말씀해 자꾸 그 주세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예. 들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 저 역시 와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8월 30일 날 우리 수사팀이 보고하고 와서도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막은 막았다든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로써 들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8월에 그 총장의 그 대검에 이제 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예, 보고를 할 때 그 현재 이제 뭐 야권 정치인도 있습니다만 여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전현직 의원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에 왜 그렇게 소환 수사가 안 이루어졌죠? 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 라임 전체에 대한 네. 사건들도 같이 다 하고 있어서 수사 지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나름대로 그 절차에 따라 가기 때문에 되는 경우 빨리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 좀 추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자꾸만 이제 야권 정치인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권 전형직 의원 3명은 보면은 이제 10월에 몇 분은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나온 지 사실 몇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지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은 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앙검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북부지검에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 그 피소 유출 사건, 고소 유출 사건이 지금 중앙지검에 그 접수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월 7일에 그 중앙지검의 여하부 부장이 이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또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 사실은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어요? 지금 그 사건이 아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여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좀 뭐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정상적인 국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보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내용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보고 받았다 안 했다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여기가 해주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네. 용기를 낼 수가 없는 자리인가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북부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존경하는 전 의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검장님, 지검장님들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 휘둘렀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법무부에 검찰이 집 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내 권력이지만 내 마음대로 씁니까? 더 모욕적인 거는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어요.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입니다. 구치소가 대검 위에 있는 겁니까? 무민 통제를 빙자해가지고 무민 독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바에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죠? 다 하라 그러세요, 추미애 장관 보고. 이 지휘권, 수사 지휘권,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찍어내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남부지검장님, 윤석열 총장이 이 라임 수사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냅니까? 아니, 덮어 씌워가지고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라리 이럴 거면 윤석열 총장 자르세요. 검사장님들, 자신들의 수장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린치를 당하는데 모독감 느끼지 않습니까? 또 이성윤이랍니다. 또 이성윤이래요.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없었으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점검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수사 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검찰 민주화가 아니죠.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 권력 난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가지고 제가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검장님? 모든 이 정치적 사건, 중요한 사건, 중앙지검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 비대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이게 검찰이 민주화되고 문민 통제를 받고 하려 그러면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룡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권력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이런 식으로요. 법무부 장관이 전행하듯이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남용하면요.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검장님들, 지검장님들 휘둘리면 안 돼요. 이건 문민 독재입니다. 중앙지검장님 큰일 맡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좀 독설을 좀 할게요. 중앙지검장님이 검찰총장 멱살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신중한 수사해야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검사장님. 네. 이 남부검찰의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올 7월 하순경에 부산의 모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로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김봉현의 진술에 터잡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3개월이 다 돼가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남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16일 김봉현의 편지가 보도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 편지를 흔들면서 상당히 격앙이 되었죠.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이러더니 오늘 갑자기 공수처 1호 뭐고 다 없애고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자, 우리 중앙검사장님, 예, 뭐 한 석 달 정도 돼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초에 예. 경희대 출신 후배 검사들 세 사람하고 저녁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후배들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만난 적이 있는 게 저녁 약속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녁 약속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종로에서 저녁 먹기로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자, 고검장님, 서울고검장님. 예. 지금 우리 이 국감 이걸 일선의 검사님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러면 지방 국감 때도 다 지금 봤습니다.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도 들으시겠지만 혹시 이 국감 상황을 보고 있는 검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16일자 모 일간지 시평인데요. 이 정권에서는 부정부패가 노출되면 대응하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 첫째, 불거진 의혹을 진실공방 프레임으로 비튼다. 둘째,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며 물타기를 시도한다. 셋째, 그래도 안 되면 음모론을 내세워 선악 구도로 몰아가는 수법을 쓴다. 여기에 음모론을 내세워 선악 구도로 몰아가는 수법을 쓴다. 여기에 여러분 검찰이 이용되고 있어요. 이때 하는 수법들이 강압수사였다.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갑니다. 요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재판 중인 김경수 지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한때 윤석열 총장 이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근거 없이 찍어내려고 오늘 수사지휘권 박탈도 그렇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검사다운 검사 후배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북부지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아까 이제 그 중앙지검장님은 그 제가 수사 상황이 아니라 그 여성 아동 부장으로부터 그렇게 그 고소 대리인이 전화 왔다는 그 사실은 보고 받았냐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좀 대답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유로 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 박원순 시장 그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이 지금 북부지검에 있죠? 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수사 진행 중이세요? 뭐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8월 25일 날 예. 서울중앙지검과 또 대검에서 고발된 사건들을 전부 받아서 바로 그 형사 2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지금 거의 2달째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필요한 수사를 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박원순 그 시장 휴대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영장 재청구도 좀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세 대 중에서 지금 하나는 뭐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 이제 중단 요청을 해서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나머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장 청구 뭐 이런 거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네, 그 중단 요청은 변사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유실물 압수된 것이 중단된 것이고요. 예. 저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영장 청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 그러니까 어려운 검토는 좀 하고 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죠. 지금 뭐 필요한 수사를 다각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 동부지검장께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저 휴가증은 처음에 나갈 때 받았다고 그랬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휴가 명령서가 나중에 지금 그렇게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예. 휴가 명령서를 왜 그때 발급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수사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휴가 명령서라기보다는 휴가를 승인하는 거하고 행정 처리는 이 가추샤는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에서 지역대장이 승인을 하면 휴가는 가는 거고요. 휴가 명령은 한국군 지원단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명령서가 이 사건은 25일에 발급이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그 부분의 행정 처리는 구두 승인이 먼저고 행정 처리 분리돼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1분 더 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바로 그렇게 휴가 명령서를 발급하지 않았는지는 조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장이 승인이 있으면 일단 휴가가 효과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거 지역대 그 휴가 명령서를 모아서 지원단에서 추후에 대부분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처리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휴가권자하고 명령권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2017년 7월 1일부터 통일을 시켜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게 좀 군부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달라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